자, 지난 화요일장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에서 종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N자형 파동이죠. 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 자, 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돌파할 때 있죠. 자, 돌파할 때 사실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만 이 상승 탄력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난 화요일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4,200억이 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전고점의 물량을 한번 볼게요. 자, 전고점의 거래대금은 얼마였죠? 9천억이 넘었거든요. 9천억. 그러면 거래량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돌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자, 앞에서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자, 매집하는 구간을 한번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2월 19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 돌파, 자,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 차례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 밀렸는데 이 당시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아마 한 6천억 나왔을 거예요. 6천억. 제 기억에 맞습니다. 6,200억, 6,200억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 지난 화요일장에서는 4천억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이제 1,000억의 거래 대금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9천억의 거래 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00억이 아니라 1조죠. 1조. 1조의 거래대금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뭐예요? 9천억의 거래대금이 나왔으니까 이미 이 앞에 있는 매물은, 자, 이 앞에 있는 매물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번 금요일장이죠. 자, 이번 금요일장에서 이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서, 자, 상승 추세에 올라타면서 수익을 극대화,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죠. 진입하신 분들. 잠시만 제가 영상을 좀 틀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자, 이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쌍바닥 타점을 잡아드렸거든요. 이때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 전고점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때 실패로 돌아가서 제가 이 기관 외인들 평단가 기관 외인들 평단가 확인하고 쌍바닥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그죠? 한 28만 원에 가까우면은 그때부터 물량 담으라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때 정말로 그죠? 28만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자 반등이 나오면서 뭐예요? 전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 벌써 10% 넘는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자, 이 분들도 같이 하는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는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안 할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하죠. 추세에 올라타면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수익은 길고, 자, 수익은 길고, 손실은 짧게, 이렇게 우리가 계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 것인지 매수 타점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매도죠. 매도 타점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자,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이 현대 오토에버 진짜 2026년도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추세도요. 지금 이 연말이죠. 2025년도 연말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려있는 사람이 없고 다들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그 뜻은 뭡니까? 앞에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가벼워요. 주가가 가볍고 또 이 수급도 역대급이죠. 역대급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모멘텀이 중요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본질을 봐야만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생기는데
자, 2026년도 1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뭐죠? 준비해야 되는 거? 뭐 현대오토에버 말고도 우리가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근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뭐 1월 달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2월 달, 3월 달까지 밀리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분기 실적을 볼 때 4분기 실적은 좀 더 특징이 있는 게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실적이 같이 나와요. 연간 실적. 그래서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는 건데 이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연말에만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인데 자, 연간 실적이란 건 뭐예요? 1년간의 실적을 아는 거죠. 근데 이미 2025년도에 3분기, 자,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 있잖아요. 누적 실적이 작년 24년도의 연간 실적을 이미 넘었다라고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아서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만 기대감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 가져가면은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의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자, 2024년도 영업이익은 2,200억이 나왔습니다. 자, 2,200억. 그리고 우리가 분기를 볼게요. 자, 분기로 봐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1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267억. 자, 267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814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708억. 자, 70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789억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816억. 자, 816억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 4분기에. 그러면은 2,600억이 넘습니다. 2,600억. 근데 2024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봤을 때 2,200억이잖아요. 이미 400억이 점프가 됐어요. 점프. 여기서 800억이 안 나와도 충분히 연간 실적은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가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노리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1월 달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1월 달. 항상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냥 주가 내려갑니다. 예. 뭐 우리가 흔한 말로 꼬라 박아요. 예. 그렇죠? 아마 그런 경우 많았을 겁니다. 실적 잘 나왔네. 어닝 서프라이즈네 하면서 매수했는데 윗꼬리에 당하는 경우 많이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다 주가를 반영시켰잖아요. 예상치, 컨센서스를 보면서 다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점이 실적 발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매수를 해놓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물류 제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AI 소프트웨어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자,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례적인 판매 부진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사인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진짜 놓아줘야 돼요. 네, 놓아줘야 됩니다. 테슬라 따라잡으려면 지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도 지금 열심히 자율주행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현대오토에버도 자주 좀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시장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에 올라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요일장, 알겠어. 이제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장 초반에는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자, 밀릴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난 금요일장, 죄송합니다. 지난 화요일장, 이제 나스닥 증시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약세 마감을 보였거든요.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밀렸고 지금 주가가 또 하락하는 이런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살짝 밀리면서 출발할 수 있어요. 밀리면서 출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변동성. 자, 변동성이 나올 때 뭐예요? 우리는 다시 눌림이죠. 자, N자형 눌림을 잡으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매매 전략을 가져갈 때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 자, 지금 보면은 현대오토에버의 주포는 누굽니까? 주포. 뭐 누가 봐도 기관입니다. 자, 기관이 앞에서 매수를 많이 했죠. 이 기관들의 물량인데 기관들이 앞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지금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자, 보유 수량을 보여드릴게요. 보유 수량.
자, 보유 수량 보면 어때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어떻게 얼마에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대신증권인데 자, 지난 월요일장이죠. 자, 지난 월요일장에서 이 물량이 너무나도 의심스럽다. 자, 너무나도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 돌파할 때가 되니까 어때요? 물량을 엄청나게 쓸어갔습니다. 갑자기 물량을 쓸어갔어요. 그리고 최근 열흘 동안 이 현대오토웨버를 가장 많이 매수한 증권 창구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돈이 여기에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밀린다고 하면은 뭐예요? 이들의 평단가죠. 이들의 매입 단가를 다시 한번 위협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죠? 뭐 대신증권 말고도 뭐 우리가 SK증권도 마찬가지예요. SK증권도 최근에 같이 매집하면서 돈 냄새 맡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량들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체크를 하려면 제가 늘 분봉 차트 보라고 말씀드리죠. 분봉 차트.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 대신증권 물량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게 세력들 물량이에요. 거래량 많이 나온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물량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지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좀 보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이제 나스닥 증시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뭐예요?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밀린다.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밀린다. 여기에서 N자형 눌림, 지난번처럼 N자형 눌림을 공략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여드렸지만 앞에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죠? 지난 월요일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력들도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매수는 제가 뭐 세력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최소한 매도는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약점을 잡으면서 N자형 눌림을 잡고요. 또 올라갔을 때 언제 매도하냐면 반대로 하면 돼요.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세력들이 수익을 많이 보고 있겠죠. 자,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면 뭐야? 매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분할 매도라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세력대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눌림을 잡고 이 추세에 올라타는 거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현대오토에버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휴일이잖아요. 내일 휴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타점 받으신 후에 한번 금요일장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010-3951-0263.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오토에버니까 오토. 자, 오토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 자,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설명드렸고요.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이 제가 좀 급하게 설명을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또 드릴 건 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신 후에 히든 종목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죠. 맨날 100점 맞는 친구, 시험만 보면. 또 반대로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요.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친구가 물론 공부를 잘하지만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두 번째 친구는 공부를 아직 못하지만 성적이 올랐죠.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주식시장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들 좋아하시죠? 실적 좋은 기업. 근데 실적 좋은 기업만 매수해서 수익 잘 났습니까?
아마 수익 잘 안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냥 좋은 거는 뭐예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못해도 주가는 급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 막 좋아지는 시점. 자, 좋아지는 시점부터 어때요? 주가 올라가죠. 현대 오토웨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아야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제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